시장은 또 어느새 7,700까지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시간 5%, SK하이닉스 1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고점은 더 높았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전망 전반적으로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AI입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보셨죠? 네,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는지요? 우선 가장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SML 실적 발표 나오고 특히 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실적이 다 나온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카펙스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 아, 이거는 엔비디아 가이던스 좋겠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셀더 뉴스, 즉 사전에 다 반영됐다가 어닝콜이 나오면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이런 경향성들이 지난 7분기 내내 보여줬습니다. 네. 7분기 내내 항상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나온 다음에 한 4주 정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본다라면 엔비디아는 사전에 좀 반영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5년하고 또 다르게 2026년은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가 정말 천문학적 수준으로 7천억 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잖아요. 미국의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는 빅4가. 이 정도 액수면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에 인류가 투자했던 핵무기 발전에 투자했던 돈, 2차 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에다 쏟아부었던 미국 정부 쏟아부었던 마샬 플랜, 그다음에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 아폴로에 쏟아부었던 돈, 러시아가 ISS에서 우주 정거장을 쏟아붓게 했던 이거 4개 다 합쳐도요. 이 4개 기업이 올해 한 해 동안 쓰는 7천억 달러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프라 투자가 작년에는 그래서 작년은 2025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2026년에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 2027년에도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지속을 넘어서 더욱더 증액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큰 사이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이클이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갔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설비 투자했는데 설비가 완성되는 시점이 내려가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는 워낙 많은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뭐 유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과거에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이러면서 SK하이닉스가 탄생하게 됐던 배경이 됐던 것처럼 사이클론을 대단히 이제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AI가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이클이라는 거죠. 흔히 말해서 데스크탑, 그다음에 노트북,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각종 전자장비 들어가는 반도체에서의 사이클이지 AI라는 이러한 독특한 국면을 저희는 2024년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이클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반도체 시장은 커지고 있다. 다만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분화되고 있는 것도 다변화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최종 확인하는 거였지. 이것이 이제 막 반도체는 더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부풀리는 모멘트가 아니라 워낙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강정수 박사님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딱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 때 오늘 모시기 너무 잘했다 들으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가 좀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오늘 다 이제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주가 변동성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 딱 설명이 됐네요. 최근 이제 AI 시대에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로 이제 듣게 되게 되는데 엔트로피 최근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그 상품을 쓰는 그런 수요자들은 굉장히 쓸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엔트로피 이제 2월 달에 그러니까 오픈AI하고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투자를 한번 받았고요. 근데 투자를 받을 때는 기업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3,800억 달러였고요. 오픈AI도 2월 달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때 오픈AI는 8,5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오픈AI가 높았죠. 근데 지금 5월 둘째 주에 엔트로피가 1.2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뛰어버린 거죠. 선업에.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런 레이트라는 영어가 달리다의 런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매출 구조의 매출의 월 매출
왜냐하면 여기는 월 정액지를 많이 받잖아요. 토큰 사용량. 이것이 성장률을 그냥 정상적인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에 이것이 연 12월까지 벌 수 있는 매출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엔트로픽의 매출이 14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에 300억으로 2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2배가 뛰었다는 것은 폭발적으로 뛰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대로 간다면 오픈AI 매출 넘어섭니다. 올해 말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오픈AI도 지금 상장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법적 공방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약 1조 달러 정도를 기업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고 오픈AI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엔스로픽은 1.2에서 1.4까지 가고 있어요. 그냥 단숨에 테슬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제는 엔스로픽이라는 기업이 AI 모델을 만드는 연구소 집단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상장을 통해서 이 기업 공개를 통해 가지고 자본을 조달하려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 투여가 필요한 기업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엔스로픽의 성장이 올해 2026년에 가장 큰 사건이다. 그렇네요. 즉 모델이 좋다는 걸 넘어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엔스로픽의 고객의 90%가 B2B 기업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 고객이죠. 기업들은 돈을 내고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픈AI 고객은 2%만이 돈을 내요. 거기서 확연하게 실제로 네, 그러니까 오픈AI는 근데 잠재적인 그 예. 브랜드 파워는 엄청난 거죠. 예.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보실 때 자녀들이라든지 친척들 올 때 대학생들 아무리 엔스로픽 해도 절대 가지 않아요. 그냥 챗GPT 씁니다. 돈 되니까. 네, 그리고 무료로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들에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오픈AI는 찾고 있고 그것이 이제 AI의 그 서비스에 이제 챗GPT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있었던 구글의 I.O.에서도 나왔었지만 광고라든지 AI 커머스라든지 이런 B2C 시장에서 컨슈머 시장에서의 변화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완성된다면 되게 크겠죠. 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시장 바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젠스랑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가 미래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예. 계속해서 카펙스 투자를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음에 아마존이 알파벳이 카펙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즉 카펙스 투자를 한다는 건 엔비디아의 GPU를 사간다는 거고 SK 하이닉스의 HBM을 사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 시장들이 부정적으로 봤어요. 돈은 언제 벌 거냐? 돈은 이렇게 쓰는데. 예. 그런데 돈을 버네 어떻게 엔스로픽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엔스로픽이 많이 파는 거하고 하이퍼스케일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엔스로픽이 구자를 기업에게 팔 때는 엔스로픽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이 AWS를 통해서 팔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통해서 팔고 그래서 엔스로픽 팔고 싶어서 오픈AI의 독점 계약도 깬 거죠. 오픈AI라고만 하지 않을래? 엔스로픽도 하겠어. 그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로픽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즉 큰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매출이 증가한다. 심지어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하기 위해서 어제 S1 문서가 네.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S1 문서에서도 놀라웠던 건 뭐냐면 매달 엔스로픽으로부터 콜로서스 1을 완전히 통으로 임대를 해줬는데 거기에 GPU가 22만 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매달 1억 2,500만 달러를 임대료로 받습니다. 엔스로픽으로. 그러면 이거만 하면 1년으로 하면은 그냥 12억 달러가 매출이 그냥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스페이스X, XAI가 콜로서스를 만들었던 것이 임대 사업하려고 했구나. 즉 헛돈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인프라스트럭처, GPU에 대한 투자가 돈을 버는 시대로 본격적으로 2026년 진입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젠슨왕이 이번 어닝콜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기업 대 기업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들어가면서 제품이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약간 앉아서 돈 버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그걸 보면서 하이퍼스케일러, 뭐 빅테크 기업들 그쪽에서 수익이 나는구나. 네. 그게 또 효과로 그러니까 그렇죠. 선순환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제 드디어 기업이 돈을 내는, 즉 예. AI의 매출, 즉 인프라스트럭처 내부에서만 돈이 돌았던 것, 즉 엔비디아가 번 돈으로 다시 이런 모델 기업에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 모델에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는 이러한 순환 경제에 대한 비판이 작년까지 있었다라면 네. 올해부터는 기업의 돈들이 거대한 흐름으로 예를 들자면 한 달에 100만 달러면 뭐 작은 돈 뭐 큰 돈 아니지만 10억이 넘는 돈이겠죠. 10억 정도겠죠.를 내는 기업이 이상이니까 더 많이 내는 기업도 있겠죠. 3월 달에 여러분 2월 달에 엔스로픽에 500개 기업이었어요. 근데 지금 4월 달에 1000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AI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돈으로 GPU를 사고 이 돈으로 HBM을 사고 이 돈으로 전력을 사고 이 돈으로 뭐 발전기를 사는
이런 식의 순환이 거대한 AI 경제가 완성 단계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2026년 되게 의미 있고 반도체 시장에도 대단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사이클을 없애버리는 네.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가다가 삐끗할 때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거품이 아니냐, 수익화가 되느냐,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엔트로피를 보면은 그렇지 않는 걸 확인할 네, 수 그렇죠. 있어서. 물론 앞으로도 조정은 네.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이란 전쟁이 끝날 듯하면서 결국은 다시 확산이 된다든지 이걸 뭘로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고 또 내일 곧 있을 또 이 페드 의장의 취임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연설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 여러 가지 변수는 항상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 정적인 저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목에 의해서 이것이 반도체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건 있지만 현재 이런 사이클이 거품이 끼면서 버블이 터지면서 사이클로 해가지고 다시 침체 국면으로 반도체 시장이 간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돈을 또 벌 거기 때문에 네. 투자한 만큼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세레브라스 이게 약간 네. 좀 그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AI 추론용 그러니까 칩 이렇게 반도체 설계하는 스타트업. 그리고 지난주에 상장했죠. 예. 상장을 하면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100% 오르는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레브라스는 여러분 작년에 그 12월 달에 엔비디아가 그로크라고 하는 네네. NPU 즉 추론 전문 칩을 만드는 곳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그로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레브라스가 있다. 이거와 유사한 한국의 기업은 레벨리온이나 퓨리오사가 있습니다. 퓨리오사. 추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AI는 지금까지는 모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학습에 중요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학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들을 투자했고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또는 구글 그다음에 XAI 뭐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이유는 학습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젠스랑도 얘기했지만 인퍼런스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인퍼런스는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AI를. AI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주는 것을 인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퍼런스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비에 왜 증가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어떻게 다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당연하게 메모리의 광대역 메모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HBM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레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추론만 정말 잘하는 칩이에요. 학습하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거고 예. 추론만 잘하는 칩인 거죠. 특화되어 그래서 있는 거군요. 그렇죠. 추론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HBM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기술적으로 하면 KV 캐시라든지 AI 모델의 가중치를 여러분 강정수는 지금 이데일리 TV에 출연해서 지금 11시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네. AI는 맨 끝에 있는 단어를 뵙기 위해서라도 맨 처음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짧은 문장인가 괜찮은데 톨스토이의 전쟁과 뭐 평화 이 정도의 1000페이지짜리를 네. 한번 만들어줘. 그러면은 이 300페이지쯤부터에서도 계속 1페이지부터 기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빠른 속도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HBM 같은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NP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레브라스는 이것만 전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하는 GPU가 HBM은 네트워킹으로 패키징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레브라스가 지금 정말 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큰 웨이퍼판을 한 4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GPU를 만들기도 하고 HBM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원판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SRAM이라고 해서 우리가 D램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것 SRAM. HBM은 D램을 쌓은 거잖아요. 네. SRAM이라고 해서 원래는 되게 작아요. 작아서 CPU 옆에 있는데 이 SRAM을 44기가바이트 즉 H100으로 친다라면 HBM의 거의 반 정도로 키웠어요. 네. 근데 반 정도로 키워서 이 정도면 대단히 충분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전송 속도가 6,000배가 빠릅니다. HBM보다. 예.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세레브라스는 무진장 빠르게 빛의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6,000배가 빨라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AI에 최적화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면 흔히 말하는 지연 시간, 레이턴시 없이 바로바로 답변을 줘요. 근데 세레브라스가 그러면 다 평정하겠네? HBM의 시대는 끝인가? 학습 시장에만 쓰고 추론 시장에는 HBM을 안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대표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이 스페이스X가 갖고 있는 콜로세스 1 거기에 여러분 H100이 22만 장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GPU와 HBM을 써서 추론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추론에도 전통적인 걸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레브라스를 쓸 수 있는데 세레브라스의 단점은 아까 말했던 원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거에다가 그림을
우리가 ASML에 EUV로 이 노광 장비로 그리다 보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네.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그걸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수율이 좋을 수가 없죠. 아, 그렇네요. 판이 크니까요. 예, 예, 판이 예. 크니까 여기에다가 네. SRAM을 다 그려야 되는 거니까 수율이 떨어집니다. 실수가 그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싸집니다. 조금만 실수도 네. 조그만 걸 버리는 게 아니라 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싼 고급형 추론에만 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엔트로픽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걸 여러분 외우셔야 투자하시려면 외우셔야 될 개념이죠. 타임 허라이존이라고 해서 작년 11월까지는 AI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을 했을 때 1시간 이상 지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뭔가 흐릿해지고 원래 환각을 그거를 익히고 약간 잊어버리면서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니까요. 하고 답이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좋지 않아요. 1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 12월부터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16시간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러면 에이전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면서 아침까지 뭐 좀 해놔. 그러면 얘가 해놓는 해놓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10개 시킬 테니까 10개 다 해놔. 다 해놓습니다. 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16시간 동안 제가 뭔가를 시켜놔요. 아침까지 해놔 그러면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안정감 있게 네, 해놓으면 네, 되는 네. 거지 빨리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면 굳이 HBM도 안 써도 되고 SRAM인 셀레브라스도 안 써도 됩니다. 구형 외장 하드를 써도 되는 거거든요. 구형 D램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즉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기로 했던 D램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도 아니고 SRAM도 아닌 그렇네. 네. 전통 D램을 써도 그리고 외장 하드를 써도 제 시간 안에 16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으니 또는 10시간을 저의 명령하는 사람이 10시간 내에 해라고 그랬으니 8시간 네. 동안 하라고 그랬으니 네. 안정적으로만 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속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형 디램 시장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외장 하드도 증가하고 있고 자 이러한 에이전틱 AI에서는 이 명령들을 병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렬로 합니다. 즉 CPU가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CPU가 그러니까 CPU하고 전통적인 외장 하드하고 전통적인 디램 시장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도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HBM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기 위해서 HBM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추론에도 HBM을 씁니다. 네. 왜냐하면 SRAM보다는 싸니까요. 그러니까 셀레브라스보다는. 그래서 셀레브라스도 한 시장을 차지할 거고 네네. HBM도 한 시장을 차지할 거고 전통적인 D램과 외장 하드까지 그리고 CPU까지 다시 한 축을 차지하는 거대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반도체들이 수요가 되는 정말 폭발적으로 모든 반도체가 다 필요한 그러한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전닉스가 자꾸 목표 주가 상향되고 제가 네. 딱 느끼기로는 그 서로의 밥그릇은 다른데 네. 어쨌든 그 영역에서 다 할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시장이 이것이 바로 기술의 변화라는 거예요. 작년 말에 있었던 타임 허라이즌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기업들로부터는 AI를 더 많이 써야 되는 돈을 내고 비싼 돈을 여러분 지금 병목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요 엔트로픽 쓸 때 웃돈 내고 써요. 네. 웃돈 내고 쓴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까지 이렇게 된다는 부분에서 전체 시장의 흐름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시나 AI 인사이트는 강정수 박사님 모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